네, 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이재명 정부 첫 정기국회에서 당대표 취임 후 처음으로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 나섰습니다. 정청래 대표는 내란 청소는 정치 보복이 아니라며 국민의힘에 대해 사과를 요구하고 내란 세력과 단절하지 못하면 위헌정당 해산 심판의 대상이 될지도 모른다고 경고했는데요. 정치인사이트 서가번 홍석준 전 국회의원과 현안 살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자, 이재명 정부 첫 정기국회가 9월부터 지금 소집된 가운데 정청래 대표가 이제 대표가 된 지 처음으로 교섭단체 대표 연설을 오전에 했습니다. 어떤 내용에 좀 주목하셨습니까? 예, 그 안에 이제 민주당 집권당으로서의 집권당 대표로서 첫 국회 연설이었는데 지금 현재 산적해 있는 과제들 또 여러 가지 정책 목표들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해서 하나하나 잘 정리한 것 같습니다. 우선은 가장 우리 국민들 이 초유의 현직 대통령에 의한 내란 행위, 이거 어쨌든 이거 한정없이 끌고 갈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빨리 청산을 하고 정리를 하고 청산을 해서 새롭게 국민들이 하나가 되어서 이렇게 나아가야 될 가장 기본적인 거 아니겠습니까? 그에 대해서 분명하게 입장들을 정리했고. 그 과정에서 이제 이거 분명한 거 그건 맞죠. 내란 세력하고 결별해야 되는 것이고 국민의힘에서 그리고 이게 정치 보복 아니지 않습니까? 분명하게 청산을 하고 그래서 잘못하는 것은 잘못한 대로 잘못하고 또 책임자들은 진상 규명하고 책임자 처벌을 분명하게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거를 절차적으로 법적으로 빨리빨리 진행하는 것은 너무 중요하고 당연하다. 두 번째로 이제 그와 관련돼서 여러 가지 3대 개혁, 지금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으로도 했고 우리 국민적 요구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검찰 개혁해야 되는 것이고 또 사법 개혁, 또 언론 개혁까지 해서 3대 개혁으로 이렇게 방점을 찍고 이렇게 속도 있게 추진하겠다라고 했고 또 중요한 남북 문제에도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결국 남북의 경제 협력을 바탕으로 해서 한반도의 평화를 구축하고 또 동북아 질서를 구축하는데 가장 중요한 이 목표다. 이런 하나하나 정리를 잘 해서 집권당 대표로서의 면모를 갖추고 또 그렇게 정리를 해서 발표를 한 것 같습니다. 내란 세력 척결이라든지 개혁 과제를 제시하고 남북 관계까지 거기에 이제 방점을 찍은 대정부 대표 연설이었다 이렇게 이제 지적을 해주셨는데 여기와 관련해서 장동혁 대표는 정청래 대표가 제1야당에 대해 선전포고를 했다, 협치 하루 만에 뒤집었다 이런 반응을 내놨어요. 어제 여야 그리고 대통령이 어렵게 만나지 않았습니까? 대통령이 어떻게 보면은 협치의 어떤 메이커로서의 어떤 역할을 해서 여야 간에 좀 대화를 물꼬를 터서 사실 오늘 어떤 이야기를 할까 상당히 좀 궁금하기도 했는데 그냥 일방적으로 어떤 위헌정당 운운하면서 쉽게 말해서 야당에게 항복해라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한 것은 저는 하루 만에 완전히 어떤 여야 협치의 어떤 무드를 저는 완전히 찬물을 끼얹었다고 봅니다. 아니 자꾸 내란 하는데 지금 내란 관련해서는 지금 재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어떤 법치의 가장 중요한 것이 무죄추적 원칙이고 삼심제인데 비상계엄이 내란이라는 어떤 등가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래서 그것은 재판부에 맡기더라도 지금 현재 집권 여당의 어떤 대표로서 우리 대한민국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에서 어떻게 여야가 머리를 맞대서 해나가야 될 것인지 앞으로 어떤 대한민국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이런 어떤 문제는 하나도 언급하지도 않고 오로지 내란당인 국민의힘에 대해서는 일방적인 어떤 사과 요구만 하고 있고 특히 3대 특검 예를 들면 검찰개혁이라든지 사법개혁, 언론개혁 이것도 지금 현재 많은 어떤 위헌적 어떤 내용과 또 논란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분명히 이제 강하게 시간을 딱 정해서 밀어붙이겠다 이런 어떤 선전포고만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이재명 정권에도 도움이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민주당에도 결코 저는 도움이 되지 않고 특히 더 나아가서는 국민들로부터 저는 굉장히 좀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민생이라든지 그리고 대한민국 미래를 위해서 지금 많은 국가 어떤 경쟁력이 지금 현재 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집권 여당으로서 집권 여당 대표로서 해야 될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거의 언급하지 않고 어떤 정쟁용으로 해야 되는 어떤 개혁이라든지 또 내란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만 언급하는 것은 집권 여당 교섭단체 대표로서는 저는 지금까지
보도 보지 못한 어떤 최악의 연설이라고 봅니다. 예, 야당에 대한 선전포고에 좀 치우친 연설이었고 좀 미래를 많이 하지 않은 부분은 아쉽다 이렇게 이제 평가를 해주셨는데 내일 이제 송원석 원내대표의 교섭단체 대표 연설이 또 있으니까 그것도 한번 또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제 조금 전에도 이제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재명 대통령과 여야 지도부가 오찬을 겸한 이제 회동을 했습니다. 그리고 장동혁 대표가 요구한 대로 단독 회동도 별도로 오찬 이후에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여야 대표가 그동안 악수도 하지 않고 그랬었는데 어제 또 악수하는 모습, 또 환하게 웃는 모습도 보기 좋았다는 평가가 많은 것 같고요. 특히 이재명 대통령이 정청래 대표에게 여당이 많이 가졌으니까 좀 더 많이 양보해주면 좋겠다. 이 부분도 좀 눈길을 끄는 대목이었던 것 같고, 장동혁 대표는 대통령에게 특검법 개정안이라든지 그다음에 내란 특별법 이런 부분에 대해서 대통령이 좀 거부권을 행사해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건의하기도 했는데 말이죠. 자, 이렇게 되면은 뭐 어쨌든 지금 이재명 정부 들어서 저 여야 지도자들과의 회동은 제 기억으로도 한 3번째인가 이렇게 되는 것 같은데 이렇게 이런 만남을 통해서 좀 협치의 어떤 물꼬가 들 수 있을까요? 어떻게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어쨌든 지금 이렇게 극한 대치, 실수로 또 악수, 다 대표끼리 악수도 하지 않는 이런 이 험악한 이 정국 하에서 대통령실에서 대통령이 주도해서 이렇게 서로 만나게 된 것은 그 자체로 국민들에게 안도감을 주는 그런 행위다. 그 안에서 이제 여러 가지 뭐 논의를 했고 또 심지어 지금 말씀 주신 대로 대통령께서 여당이 좀 양보를 많이 가진 여당이 좀 양보를 해도 좋다 해야 된다라고까지 할 정도로 분위기가 좋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국민들도 그 모습을 보면서 흐뭇했을 것이다. 그리고 좀 안도했을 것이다. 안정감을 줬을 것이다. 이렇게 판단합니다. 장동혁 또 장동혁 대표도 그렇고 정청래 대표도 그렇고 뭐 이재명 대통령 국정을 책임지고 있는 이 대통령으로서도 그렇고 서로 세 분 다 서로 역할들을 임무를 수행하는 데 있어서 물꼬를 텄다. 장동혁 대표 특히나 이제 이 전환길 프레임 또 윤석열 면회 가겠다. 그래서 이른바 극우 프레임을 벗는 당 대표로서 이제 야당의 대표로서 그 프레임 속에 갇혀서는 그 운신의 폭이 제한될 수밖에 없고 또 제도력을 발휘하는데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고 국민들 신뢰에도 문제가 있을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프레임을 일정 정도 벗어냈다. 또 정청래 대표도 집권당의 대표로서 그 결의나 의지는 이제 충분히 인정하지만은 악수조차 하지 않겠다. 이렇게까지 한 부분들에 대해서도 사실 본인 스스로가 이걸 뭐 이렇게 쉽게 이렇게 트기가 만만치 않았는데 자연스럽게 대통령이 그 길들을 열어준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것을 기회로 해서 여야가 서로 협치하고 상생하는 그래서 국민들에게 신뢰를 주는 정치가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아까 우리 홍 의원께서 국회 연설, 시정 연설, 국회 연설 가지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만은 그 내란 청산해야 한다. 큰 그 목표와 여야가 협치 하루 만에 깼다 그러는데 협치라는 것은 결국 법과 제도 또 정책 이걸 서로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협의해서 여당안도 있고 정부 여당안이 있으면 또 야당안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야당 서로 간에 서로 이 상충되고 서로의 목표가 다른 것들을 얼마만큼 머리를 맞대고 논의를 해서 열린 마음으로 논의를 해서 합의점을 찾아내느냐 이게 정치 아니겠습니까? 이게 여야 협치이지. 내란을 재형 법정주의 운운해버리면 현행범한테 무슨 재형 법정주의입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과 다르다. 청산할 것은 분명히 청산하고 책임 처벌할 건 책임 처벌하고 규명할 건 규명해서 협치는 할 수 있다? 분명하게 할 것은 하지만은 그거를
여야 협치로 포장하고 몰각해버리면 곤란하다. 네, 알겠습니다. 분명하게 하고 어제 그 가시적 성과로는 이제 민생경제협의체 구성을 하기로 했습니다. 이전에도 이제 이런 그 논의는 좀 있었는데 이런 것들을 토대로 해서 좀 협치의 물꼬를 틀 수 있는 건가요?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저는 오늘 정청래 대표의 교섭단체 연설로 완전히 협치는 완전히 다시 물꼬를 틀려고 하다가 다시 완전히 꽉 막혀버린 것 같습니다. 어제 가장 큰 소득은 일단은 뭐 악수를 한 거 아니겠습니까? 뭐 악수조차도 하지 않겠다고 했는데 어쨌든 뭐 그 장동혁 대표가 마늘과 쑥을 먹고 100일 되기 전인데 사람이 되기 전인데도 일단 뭐 악수까지 했으니까 어쨌든 악수하는 것 자체가 가장 큰 어떤 뉴스이기도 하지만 어쨌든 상당히 좀 기대를 했었는데 사실 어제 같은 그런 모습을 연출하고 난 다음에 오늘 교섭단체 이야기에서는 내란이라든지 또 3대 특검이라든지 이런 것보다는 좀 다른 이야기를 했었어야 되죠. 그리고 사실 이제 민생경제협의체라 이런 것도 사실은 과거에도 꽤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민생경제협의체가 어떻게 진행될 건지 뭐 이것은 한번 진행을 해봐야 되겠습니다만 결국은 어제 만남이 하나의 어떤 정치적 이벤트라든지 정치적 쇼에 끝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결국은 야당 대표로서 장동혁 대표가 제안했던 여러 가지 이야기들, 예를 들면 뭐 내란 특별재판부라든지 더 특검법에 대한 어떤 뭐 특검법 개정안? 개정안에 대한 어떤 제2 요구 내지는 거부권이라든지 또 최교진 어떤 교육부 장관 어떤 임명이라든지 뭐 그런 것들을 얼마만큼 이재명 대통령이 무게 있게 받아들일 수 있느냐 하나하나 이야기가 사실은 결코 쉬운 것은 아닙니다만 최소한 야당 대표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무시하지 않는다. 이런 어떤 최소한의 어떤 그런 어떤 이미지만이라도 줘야 되지. 만약에 그렇지 않고 뭐 일고했던 가치도 없는 것처럼 그냥 무시해버리면 이게 하나의 어떤 정치적 또 하나의 또 쇼에 불과했구나. 이런 어떤 인식으로 끝날 것 같습니다. 협치가 어떻게 좀 진행이 되는지 이 부분이 앞으로 굉장히 정가의 중요한 그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정부 여당이 확정 발표한 정부 조직 개편안이 있죠. 이에 따라서 검찰청이 77년 만에 폐지되는 것을 이제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5일에 본회의를 열어서 이제 정부조직법을 우선 처리하죠. 이렇게 되면 이제 검찰 수사기소가 이제 분리가 됐고 이제 공소청이 이제 생기고 중수청은 이제 행안부로 이렇게 가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 이후에도 이제 굉장히 중요한 쟁점들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뭐 보안 수사권이라든지 또는 뭐 국가수사위원회 이런 설치라든지 또 수사기관 간의 또 업무 조정을 어떻게 할지 등등 이제 앞으로 이제 디테일하게 조정해야 될 부분이 많은데 검찰청 폐지와 관련한 그 견해는 어떤 것이고 앞으로 좀 보완해야 될 부분은 어떤 거라고 보시는지? 실제로 우리 국민들의 60%가 훨씬 넘는 이 국민들이 이 검찰을 개혁해야 한다라는 것이고. 이게 지금 졸속이라고 야당에서는 일각에서 졸속이라고 얘기합니다만은 이거는 김영삼 정부 때도 그랬었고 김대중 국민의 정부 그다음에 노무현의 참여정부부터 실제로 국정 목표 중에 하나로 설정을 해서 지금까지 이게 추진하고 준비하고 추진해 왔던 사안이거든요. 실제로 이 검찰 기소독점 분리 하는 것은 노무현 대통령 때부터 해서 공수처까지 구체적으로 제안을 했었고 결국 문재인 정권 때 들어서서 일부 그렇게 공수처가 출범을 했습니다만은 이렇게 지금 이제 그야말로 우리 국민들이 요구하는 특히나 이 내란 이 과정들을 보면서 검찰들의 행태들을 보면서 우리 국민들이 분노하고 경악하고 분노했던 거 아니겠습니까? 오죽했으면은 야권의 홍준표 전 대구시장조차도 지금 국민의힘 전신의 이 당 대표까지 했었고 대통령 후보까지 했던 분 아니겠습니까? 이 검찰 개혁의 당위성들을 언론에 이 발표를 했어요. SNS를 통해서. 결국 이 자업자득이다. 라는 것인데, 이 과정들에서 여러 가지 우리 국민들도 우려하는 부분들이 있고, 또 예의주시하는 부분도 있고, 우려하는 부분들도 있고, 실제로 지금 우리 77년이라고 얘기했습니다만 가보지 않는 길 아니겠습니까? 특히나 검찰로서는 더 그러겠죠. 이런 것들이 결국 많은 20년이 넘는 과정들 속에서, 준비해왔고, 또 시뮬레이션 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여전히, 기관, 큰 가닥들은 잡았습니다만은,
결국은 최종적으로 예. 국회에서 또 논의들을 해야 되겠죠. 예. 이렇게 해서 검찰들이 국민의 편에서 정의를 실현할 수 있는 기관으로 거듭날 수 있기를 예. 기대하고 또 그렇게 이 조직을 통해서 예. 그런 목표가 실현될 것이다 이렇게 기대합니다. 예. 홍의님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예, 이번에 정부 조직 개편안은 한마디로 말하면 지나친 어떤 졸 속에 또 정부의 비대화만 지금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새로 생긴 부처만 하더라도 예를 들면 기획예산처 새로 생겼고 그다음에 통계청이 또 국가데이터처라든지 또 특허청이 또 국가재산처라든지 굉장히 많은 새로운 어떤 국가 기관이 생겼습니다. 네. 그다음에 또 예를 들면 국가 이제 재정을 어떻게 보면 지금까지 돈을 좌파 정부에서 막 돈을 펑펑 쓰는 데 대해서 기재부가 좀 반대를 하니까 이제는 그렇게 반대하는 기재부를 싹둑 잘라서 예산 편성권을 국무총리실로 이제 함으로써 이제 대통령실이 본격적으로 돈을 제대로 쓰겠다 뭐 이런 어떤 태도로 지금 다시 만들고 있는데 참으로 참 걱정스러운 국면입니다. 앵커께서 말씀하신 이 검찰청 문제만 하더라도 그렇습니다. 이게 우리 그 국민들을 마치 마루타처럼 실험했던 대상으로 여기는 것이 저는 아닌가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아직까지도 쟁점되는 사항들이 굉장히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쟁점적인 사항은 모르겠고 일단 시행을 하자 뭐에 쫓기듯이 일단은 하고 있는데 이게 지금 현재 기본적인 어떤 뭐 위헌 어떤 여부부터 시작해서 일선 어떤 검사 현장 수사 현장에 가면 이게 굉장히 지금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과거에 좌파 정부에서 이루어지고 있던 예를 들면 검경수사권 조정부터 쭉 제가 실정적으로 보니까 그 이후로 계속해서 수사 종결이 지금 늦어지고 있고 하는 것들이 지금 현실적으로 나타나고 있고 특히 이번에 공수처가 중수청으로 분리되고 난 다음에는 이제 그러면은 경찰이 실질적으로 이제 수사한 것이 이제 다 끝나버립니다. 이제 사실상 이제 재판으로 이제 넘어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경찰이 전지전능한 존재인가요? 그럼 경찰에 대해서 체크를 누가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저는 검찰이 물론 일부 문제가 있었지만 그러면 경찰이 그러면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그러면은 검찰하듯이 그냥 다 조직 자체를 없애버린 게 맞는 겁니까? 기본적으로 저는 검찰을 너무 악마화하면서 없애려고 하는 데만 너무 신경을 쓰다 보니까 이렇게 좀 굉장히 아직까지도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냥 조직을 밀어붙이고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현재로서는 뭐 조직 개편이 된 거고, 이제 후속 강론의 이제 입법 과정이 이제 추가적으로 진행이 되면서 그런 우려들을 좀 해소할 수 있는 방법들을 계속해서 좀 찾아야 될 것 같습니다. 검찰을 없앤다가 아니고, 분리하는 거죠. 그렇죠. 예. 예, 검찰청을 기소와 수사를 분리한다는 것이지 검찰을 없애겠다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분명하게 해야죠. 알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